브라이언 정의 도시여행 이도저도! 안녕하세요, 브라이언 정의 이도저도 MC JJ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커뮤니케이터 브라이언 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촬영하는 오늘은 네. 지금 5월 중순 조금 안 됐는데 그렇습니다. 벌써 왜 이렇게 덥습니까? 그렇습니다. 벌써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와, 지하철에 에어컨만 지금 너무 빵빵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네. 지금 실내에서는 막 추울 정도예요. 예, 저도 오면서 너무 추웠습니다. 아니, 올여름은 대체 얼마나 더울지 지금 막 27도까지 올라가고 벌써 그런데 진짜 여름에 어떻게 살라고 이거 큰일 났어요.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는 그 여름 휴가로 제격인 곳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여름 휴가로 제격인 곳이면 제가 얼마 전에 세 번째 방콕을 갔다 왔는데 여름 네. 휴가로 딱이었거든요. 여름 휴가는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바로 여름 휴가는 정말 차가운 나라입니다. 어?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로 가보려고 오! 합니다. 모스크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그렇습니다. 오, 진짜 가보고 싶은 곳이긴 해요. 네. 좀 멀게 느껴져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시원한 게 여름을 보내기에 딱 좋은 도시고요. 네. 또 모스크바 하면 세계에서 그 면적으로는 아.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 지구에서 가장 큰 나라 러시아의 또 수도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크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잖아요. 그 알래스카도 사실 러시아 땅이었잖아요. 그 팔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더 클 수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면적이 그 1710만 제곱킬로미터인데요. 그 쉽게 말하면 지구의 그 육지 면적의 7분의 1입니다, 무려. 그 정도나 돼요? 예, 육지 면적의 7분의 1이 네. 러시아 땅인 셈이고요. 네. 근데 알래스카를 1867년도에 정말 그 720만 불이라는 그 헐값에 미국에 팔지 않았겠습니까? 1867년. 그렇습니다. 만약에 알래스카를 팔지 않았다면 아마 러시아는 더 컸겠죠. 720만 불이면은 72억, 네. 75억 뭐 이 정도 되겠네요. 네, 지금 환율로는 뭐 훨씬 더 환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더 높죠. 지금 손흥민 선수가 연봉이 얼마였나 그거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요. 살 수 있지 않나 뭐. 예, JJ답습니다. 네. 근데 사실 러시아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멀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가깝게 가는 이게 부분들도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또 워낙에 크고 유럽이잖아요, 또. 네, 유럽이죠. 느껴지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네. 러시아를 정말 아주 먼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까운 도시도 있죠. 그 블라디보스톡. 많이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네, 요즘에 금방 많이 가는 그 블라디보스톡은 우리나라에서 그 비행기로 2시간 30분이면은 갈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유럽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네. 또 한반도와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통일이 되고 그러면 네. 기차 타고 러시아도 가는 그런 생각을 막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KTX, SRT 이런 거 타고 쫙 가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날이 빨리 오기를 저도 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그 4년 전에 2015년도에 그 숭실대학교 학교신문인 그 숭대시보에 문학과 예술이 만든 유라시아의 꽃 모스크바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행 칼럼을 제가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유럽이면서 또 동시에 아시아인, 그래서 우리가 유라시아, 유럽과 아시아를 그 합친 말이죠. 유라시아라고 불리는 그 러시아의 수도 그 모스크바를 여행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여행. 기대가 네. 되는데요. 네, 기대하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이번 그 모스크바 편에서는 그 특별한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그 한국을 사랑해서 한국을 선택하셨고요. 또 한국에서 공부를 하셨고 또 한국이 좋아서 다시 한국으로 온 그 러시아의 미녀 그 마리나 키릴로바 씨를 오늘 모셨습니다. 여기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Всем привет, меня зовут Марина. Сегодня я вам расскажу про Россию. 예. 듣는 순간 기분이 좋아집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는 거예요? 저는 뭐 모르는데 그 사운드가 좋아가지고요. 네, 죄송해요. 자꾸 가리니까 좀 옆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아니, 한국 말씀을 그럼 잘 하시는 거 처음에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안녕하십니까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한국 말씀 잘 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네. 얼마나 사셨어요? 뭐 다 합치면은 8년 정도 살았습니다. 8년 정도? 네. 잘하시는구나. 네. 감사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마리나라고 합니다. 마리나. 네. 풀네임은? 풀네임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불러드릴게요. 네. 마리나 키릴로바. 마리나 키릴로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어 못하시면 어쩌나 오늘 진행 어쩌나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다행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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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 그 마리나는요. 그 러시아 최고의 명문대학교 그 모스크바 국립대학교를 나왔고요. 또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는 그 연세대학교 그 사학과에서 그 석사학위를 받은 인재입니다. 우와. 제 그 대학원 후배이기도 합니다. 오. 예, 제 동문이고요. 네.
그래서 인재라고 뭐, 하시고 네. 후배라고 하시면은 네. 본인도 이제 인재다 이게 자랑을 좀 하시는 뭐 거죠?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인재시고 오. 또 그 러시아에서도 인재시고 와. 양국 모두에서 그 인정받은 그런 인재가 되겠습니다. 야, 그럼 모스크바에서 쭉 태어나셨고 계속 모스크바에 계셨던 거예요? 학교도 거기서 다니시고? 네, 맞습니다. 아, 모스크바 토박이.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도 서울 토박인데요. 모스크바 토박이십니다. 저는 인천 출신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모스크바 얘기 좀 듣고 싶네요. 예.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모스크바가 고향인 그 마리나와 함께 그 네. 생생한 그 모스크바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고요. 네. 그 브라이언 정의 세계 도시 여행 이도저도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그 시간 날 때마다 그 스페셜 게스트를 모셔서 그 알찬 방송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번 편은 그러면은 모스크바의 실제 토박이신 마리나 네. 키릴로바 씨하고 네. 또 모스크바를 다녀오신 네. 라이언 정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스크바 잘 모르니까 오늘 좀 네.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 토박이하고 모스크바를 여행한 사람하고 모스크바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세 사람이 만든 전혀 모릅니다. 전혀. 네, 그런 시간이 그 되겠고요. 네. 그 사실 그 모스크바 사람이라고 해서 그 러시아 사람이라고 해서 뭐 러시아를 다 알 수는 없죠. 우리가 뭐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뭐 한국 역사를 다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여행지를 그 여행자의 관점에서 관광지를 이렇게 보고 온 사람이 더 많이 알 수도 있지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지인에게 어떤 생생한 정보를 듣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네. 그 마리나를 모셨고요. 또 마리나가 군데군데 여러 가지 그 또 역사면 역사, 문화면 문화, 또 언어면 언어, 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리나 씨를 모시고 네. 브라이언 정이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마리나 네. 씨 얘기를 좀 저는 더 듣고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잠깐 쉬고 있겠습니다. 네. 소개를 좀 더 해주시겠어요? 네. 많이 못 들어서.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해드리자면 네. 제가 마리나라고 하고요. 네. 저는 모스크바 출신이고 모스크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모스크바 국립대에 입학하고 거기서는 한국어학과에서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학사 때는 제가 그 한국 정부 추천 장학금을 받고 한국에 석사 공부하러 왔습니다. 네. 그래서 2015년에는 제가 연세대학교에서는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그때부터는 한국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회사에서 일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뭐 이거는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모스크바에서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일했거든요. 네. 일하고 나서 얼마 전에 다시 한국에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혹시 지금 사실 저희가 뭐 대본도 있고 뭐 얘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걸 읽으시는 거 보니까 네. 한국어는 그냥 정확하게 읽는데도 문제가 없으신 겁니까? 전혀? 네,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톡 보내실 때도 그러면 한국어로 치고 그러세요? 네. 그럼요. 빠르게? 오히려 네. 제가 오타가 많고요. 오타가 전혀 없습니다. 톡을 서로 하세요. 톡을 네. 하시면은 네. 오히려 한국 말씀 더 잘하시고. 예, 제가 오타를 더 많이 칩니다. 대박이다. 아니 그러면 그 모스크바 국립대학교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정도 학교로 보면 되는 건가요?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모스크바 국립대학교는 우리나라의 그 서울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서울대학교 서울대로 보면 되는 수준이고요. 와. 정말 인재들만 들어가는 그런 학교인데 네. 저도 이제 뭐 1755년도에 개교됐다라는 것만 알고 잘 모르죠. 그것은 마리나한테 설명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아요. 브라인 씨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스크바 대학교는 러시아의 1위 대학교인데요. 명문 대학교이고 그리고 그 1755년에 설립되었고 그때부터는 러시아 인재들은 이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도 사진에서 많이 보셨지만 이렇게 모스크바에서 그렇습니다. 하리포터에서 나오는 호글츠처럼 생기는 건물 있잖아요. 이거는 바로 MGU 아니면 모스크바 국립대의 그 본관인데요. 네. 그런데 제가 공부하고 있었던 그 건물은 바로 크렘린 앞에 있어요. 이 건물은 모스크바 국립대의 옛날 건물이고 네, 이 건물에서는 주로 공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부를 그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잘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아, 여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렇게 다 겸손하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잘한다는 사람이 없어요. 네, 저도 참 겸손하거든요. 그럼 러시아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신 거고. 네. 그러면 아까 뭐 일은 대사관에서도 일하시고 어떻게 일하셨다고요? 대사관에서요? 네, 대사관에서도 일하시고 또 다른 곳에서도 또 일하셨다고. 네네네네. 제가 사실은 경력을 많이 쌓거든요. 네. 그래서 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제가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에 있는 롯데 호텔에서 일했습니다. 아, 러시아에도 있구나. 예, 네. 러시아에서 롯데 호텔도 있고 백화점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일하다가 롯데 백화점 인턴십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네. 다시 한국에 왔고 여기 명동에 있는 백화점에서 일했습니다. 네. 일하고 나서 거기는 인턴십을 마치고 제가 오리온에 들어왔습니다. 오리온 혹시 오리온이요? 네. 초코파이. 오리온 초코파이. 네. 아, 거기 계셨어요? 예. 오. 네, 그래서 오리온에서는 초코파이 많이 먹으면서 거기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초코파이 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 러시아 분들도 초코파이를 현지에서 많이 먹는 편인가요? 네. 아, 진짜요? 네, 어떤 거 있어요?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부터는 TV에서 나오는 광고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 광고에서 나오는 노래가 오리온 초코파이. 그래서 러시아에서요? 예, 러시아에서요. 아마 10년 전에는 네. 그런 광고가 나왔는데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모든 러시아 사람들은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다 이런 광고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 예. 예. 초코파이를 러시아 말로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초코파이. 초코파이가 초코파이. 영어지? 참. 네, 그렇습니다. 초코파이가 영어지. 초코파이. 아니 그것도 아는데 그 러시아에서 컵라면 되게 유명하다고 했던데 한국 거. 네. 그 도시락 모양 생긴 거. 네. 그거 되게 국민 그거 맞나요? 맞아요? 네, 그런데 네. 제 생각에는 컵라면보다는 오리온 초코파이 더 유명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사람들은 차를 마실 때는 항상 차만 마시는 거 아니고 어떤 과자랑 같이 먹어요. 그래서 초코파이하고 차는 잘 어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마시고 먹는 편이에요. 네, 신기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그 뭐 투어 가이드 뭐 이런 것도 혹시 하시고 그러셨어요? 네, 러시아 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러시아 모스크바 토박이잖아요. 네.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어렸을 때부터는 살았기 때문에 모스크바를 구석구석 잘 알고 있거든요. 특히 시내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오면 한국 사람들한테 모스크바를 소개하고 모스크바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네. 의미 있는 장소를 많이 보여드리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너무 이제 마리아 소개가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또 네. 중간중간에 우리가 듣기로 하고 그 모스크바 이야기를 이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 입이 근질근질 하셨나 예, 봅니다. 입이 좀 근질근질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려다 마시다 사실 되게 지금 답답해 하시는 것 네, 같은데 굉장히 저는 말을 안 하면 입에 직접 가시가 높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모스크바 소개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네. 모스크바가 러시아의 수도이기 때문에 네. 러시아의 역사 한번 또 가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러시아의 네. 역사가 워낙 그 방대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몇 가지 그 주요 사건들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그래서 이 제정 러시아 그리고 이제 볼셰비키 혁명 그리고 이제 그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는 우리가 소련이라고 부르는 그 소련의 그 붕괴 이후 지금 현재 러시아 이제 연방이 됐죠. 연방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그 제정 러시아요? 그게 뭐예요? 예, 제정 러시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 러시아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 왕이 있겠죠, 제국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노프 왕조라고 있습니다. 로마노프 왕조가 1613년도부터 1917년까지 이렇게 존재를 했는데요. 이 로마노프 왕조 시절에 러시아가 이렇게 근대화되고 또 서구화가 되고 또 이때 그 영토 확장이 많이 이루어져서 그 명실공히 유럽의 강국으로 부상을 했고요. 또 중요한 것은 1812년도에 그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승리를 통해서 어떤 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새로운 개혁으로 이렇게 나가게 됐죠. 특히 그 1721년에 그 펴트르 1세가 황제, 그 임페라토르라고 합니다. 황제를 임페라토르라고 하는데 이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요 시기부터 1917년에 2월 혁명으로 그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가 물러날 때까지의 기간을 JJ가 질문하신 대로 제정 러시아 요 시기를 제정 러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는 이제 그 소비에트 연방이 이제 들어서게 되죠. 소비에트 연방은 그 제정 러시아가 멸망을 하고요. 1917년부터 1991년도까지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17년에 그 10월 혁명을 성공시킨 그 레닌의 그 볼셰비키 당이 그 집권당이 되면서 이 공산주의 정권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럼 볼셰비키는 무엇인가? 볼셰비키가 무슨 어떤 브랜드인가? 뭐 볼셰비키도 있고 맨셰비키도 있고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볼셰비키는 그 브랜드 같은 그런 게 아니고 다수파라는 뜻입니다. 다수파. 다수당이 있죠. 다수파라는 뜻인데요. 네. 그 과격한 그 혁명주의자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련 공산당에 이렇게 별칭으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맥도날드 매장 앞에서 햄버거 하나를 사기 위해서 막 긴 줄을 섰던 저그 사진 그 이미지 아시죠? 네. 그 이미지가 있을 때가 바로 이 소비에트 그 연방이고요. 네. 아마 대한민국 사람의 그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는 그 약간 어려웠던 시기의 이미지가 이 소비에트 연방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에트 연방은 1991년도에 그 붕괴를 하고요. 지금 이제 러시아 연방이 됐죠. 러시안 페더레이션이 됐고요. 많은 분들이 그 러시아를 공화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화국이 아니고 러시아는 그 연방입니다. 그래서 그 22개의 공화국, 그 리퍼블릭이죠. 공화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46개의 주, 영어로는 그 리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9개의 지방, 이 지방은 그 테리토리라고 하고요. 또 4개의 자치구가 또 있습니다. 그 오토노머스 디스트릭이라고 하는데요. 4개의 자치구가 있고 또 1개의 자치주가 있습니다. 구가 아니고 주입니다. 그거는 이 오토노머스 리전이 있고 또 3개의 자치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총 그 85개의 그 연방 주체, 영어로 하면 그 페더럴 서브스텐스로 구성이 된 정말 이렇게 크면서 다양하면서 다분히 또 어려운 나라가 되겠습니다. 제가 뭐 더 이상 이렇게 막 러시아 역사를 그 얘기하다가는 밤을 샐 것 같습니다. 밤새 얘기하실 수도 있으십니까? 아 그렇습니다. 공부를 더 해서요. 공부해서. 네, 사실은 지금 여기 마리나가 옆에 있기 때문에 네. 역사를 전공한 마리나가 옆에 있기 때문에 네. 말하면서도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어쨌든 공화국이 아니라 연방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국도 미 연방이잖아요. 네. 같은 건가? 미국이? 그 미국은 이제 United States of America인데 미국의 그 states 그건 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 주가 연합된 미국의 개념과 러시아의 페더레이션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좀 다릅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마리나 씨가 좀 그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와, 이것도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이거 네.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네, 미국의 주와 요 페더레이션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뭐 그렇습니다. 뭐 방금 설명하셨던 것처럼 이건 맞는데요. 네. 뭐 러시아는 연방 러시아어로 라시스카의 페디라체 아니면 영어로 페디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딱 번역하면은 러시아 연방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러시아 땅이 완전 커서가지고 뭐 안에는 공화국들도 있고 주도 있고 그리고 브라이언 씨 잘 설명하셨던 것처럼 그런 삽집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좀 다르긴 해요. 좀 더 네. 많이 섞여 있는 그런 걸로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부분은 저는 빨리 넘어가고 싶네요. 네.